네, 안녕하세요. 실전 돈 버는 기술 스킬스입니다. 네, 10월 첫째 주 주간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누르는 게 있네. 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네, 음, 지난주 달러가 어떻게 하락하면서 이제 하락 조정이죠. 크게 상승하다가 하락 조정하면서 마감되었고,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하락 조정이 이어지다가 수요일 날 요 ADP 비농업 고용지표 선행지표인 ADP 고용 부분 지표랑 금요일 날 비농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지난주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원인으로는 이제 파웰이 지금까지 고수하던 입장은 인플레이션은 별것 아니다, 뭐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태도 변화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인정해버렸죠. 그 바람에 이제 국채도 상승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뭐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지금 접어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무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국채 상승하면서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하면 모기지 금리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아마 2023년 정도에는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슈는 물류 공급이 안 된다는 문제죠. 코로나와 그래도 노동력 부족 현상. 지금 뭐 사람들이 공짜 돈을 계속 받다 보니까 항구 쪽에 뭐 물건을 나르는 이런 저임금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좀 동남아 쪽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또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가 상승으로 와서 인플레이션 압박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달러와 국채금리 쪽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보면 영국 쪽은 이제 가스, 유럽 쪽도 지금 뭐 풍력 쪽이 중단됐다고 뭐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원전을 살리는 마련이 하더라고요. 중국 쪽은 지금 석탄 수급이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문제도 지금 뭐 대두되고 있죠. 에너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이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산품에 차질이 될 거고, 이것 또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물류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산 차질이 생기면 공급에 이제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정시에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미국 정치권 이슈들, 부채 한도 정액, 법인세, 인프라 예산, 뭐 이거 다 같은 정치 이슈들인데 이제 부채 한도 정액이 제일 큰 이슈죠 지금.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최소 10월 10일 이전에는 실마리가 나와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향이 안 나와지면 정시에 충격이 올 것이다. 부채 한도 정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못 만드니까 디폴트가 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 예산은 뭐 1조는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한 사항이고 3.5조는 지금 당장 급한 예산은 아닌데 복지 예산에 가까워가지고 급한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 조율할지 말지는 뭐 미지수인데 어쨌든 합의해서 처리는 되긴 될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왜 정시에 또 악재냐? 그러면 그 예산을 조달하려면 결국 법인세 인상 쪽에서 뭐 조달할 수밖에 없을 거고 법인세 인상은 또 기정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또 기업 수익은 저하될 거고, 특히 기술주 쪽에서는 좀 상당한 악재로 영향을 미칠 것이죠. 그러면 나스닥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은 나스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달러 인덱스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요거는 아까 이제 요거는 제 예상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주 초중반까지는 이제 달러 지난주 마감 움직임과 같이 하락 조정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만약 좋게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하락 조정을 끝내고 이전 추세대로 다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뭐 상승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아마 파웰이 그 청문회에서 코인이 뭐 어떻게 뭐라고 했더라고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위험자산 쪽으로 뭐 갔다 이런 관점은 아직까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머지 차트로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지난주 일간 차트죠. 상승을 하다가 지금 제가 라인 잡아놓은 것들이 이건데 계속 강하게 돌파하고 있죠. 돌파하고 살짝 지금 조정하면서 주가 마감이 됐고 10년물 국채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한 뒤 이제 똑같은 조정 파동 같이 보이는 거죠. 밑에 이제 조정 끝나는 지점까지 살짝 공간이 남아가지고 달러 역시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의 공간이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런 움직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93.7, 93.5 정도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타겟은 이제 95, 95를 돌파하면 96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엔 같은 경우는 달러엔도 지금 보면 제가 이전에 계속 중요 레벨로 삼아주던 이 구간은 지금 확실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제 이쪽 레벨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달러 상승에 대해서 엔화가 방어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할 것이다. 달러 해기되는 것보다는 달러 해기하고 엔화가 해기되는 거 대비하면 달러 강세가 더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110.8이나 110.4 정도에서 여기 다 보면 이제 중요 레벨로 보이죠. 이 레벨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10.8, 110.4 여기서 이제 캔들 모양을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다음 유로달러. 유로달러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달러 하락 조정에 뭐 다른 움직임이라고 보는 거죠. 예. 달러가 약간 하락 조정이 아직 좀 남은 것 같아서 얘도 좀 보면 이제 요 하락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618 지점 여기가 아마 일봉으로 보면 아마 중요 포인트일 겁니다. 여기죠, 여기. 이 지점에서 갖고 온 값인데 이게 마침 최근 하락 파동 되돌림 618 지점과 딱 겹치더라.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캔들 반응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이게 달러 움직임이 명확해서 그런지 메이저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차트가 잘 보이는 편인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줄지 시장이 한번 대응 측면에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표시해 놓은 지점에서 거래를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여기도 618 살짝 이제 조정 움직임 주고 이전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시달러, 키달러 마찬가지죠. 호시달러도 이전에 이제 중요 레벨로 삼던 여기를 살짝 돌파하지만 지금 안으로 이 공간을 지금 박스권으로 본다면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딛고 하락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죠.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치고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K달러 역시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중요 레벨은 요 라인, 여기에서 이제 캔들 반응을 살펴서 거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다같이 같은 관점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오일은 계속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살짝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 지점 조정이 깊게 들어온다면 73달러.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압박하고도 관련이 많아가지고 마냥 오르는 건 좋진 않은데 78 레벨이 조금 77, 78 이 레벨 위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가지고 달러와 오일의 움직임에 맞춰서 달러 캐나다는 죄송합니다. 특정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이런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 자료에 보면 화살표를 해놓겠는데 이 범위 그리고 이 레벨들을 제가 구역을 정해놓고 요 중요 레벨로 설정된 부분에서 거래를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달러 실프 같은 경우도 달러 움직임 관점에 따라가서 지금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하고 지금 지지 레벨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해서 이 채널 하단과 이 지지 레벨 겹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이제 거래를 찾는 포인트는 여기, 그리고 월요일날 조정 움직임을 되돌린 구간을 만난다고 하면 한 20에서 30회 정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조정 움직임은 빼더라도 1번, 2번 이 자리에서 한번 거래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골드. 골드는 지난주 여기서 롱 포지션, 여기서 숏 포지션 아주 좋은 거래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골드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이 저항 레벨에서 부딪혀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이후에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마 대응할 생각인데 중요 포인트는 여기에서 움직임. 만약에 여기 상단 저항 맞고 다시 지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움직임. 이 세 개의 기준점을 두고 제가 거래를 찾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제가 리포트 올린 거에서는 지금 파웰 발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의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한 차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을 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번 조정을 주고 간다 그러면 이전 박스권 상단 여기 지지 레벨 쓸 수 있는 이 지점까지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 레벨, 중요 위치로 보는데 여기, 그 다음에 이 지점, 그 다음 여기 박스권 상단. 우선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어느 방향으로 돌파하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월요일 내일까지 연휴인데 거래 잘들 하시고 아마 다음 한 주는 거래가 꽤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는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 더 심해지지 않겠냐. 미국 이슈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남은 연휴 잘들 보내시고,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